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특별대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북대 15대, 16대 총장을 지내시고요. 전라북도 인재양성뿐 아니라 교육의 개혁, 획기적인 변화, 개혁을 선도하신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님께서는 그 70년 역사의 그 전북대학교를 또 중흥의 발판 위에 또 올려놓으셨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또 초석을 다진 총장님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년을 2년 남겨두고 이번에 명퇴를 하셨는데 소감이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제가 네, 8월 말로 교수 생활 35년을 마감을 하고 네, 학교 정문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선 교수 생활을 35년간 대과 없이 네, 하게 됐고 또 그 사이에 8년 동안 총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네, 또 그렇게 되기까지의 우리 전북대학교의 구성원들, 네. 교수님, 또 직원, 직원 선생님들, 학생,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 도민 여러분께서 엄청 애정을 가지시고 네.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그런 덕택에 그런 일이 가능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재임 시절에 전북대를 또 전국적인 명문대학교로 또 도약시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 중에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2006년 네. 말쯤 해서 이제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저희 전북대학교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북대, 전대가 문을 닫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 아주 고민도 많고 네. 걱정이 깊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학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나가자.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전대 앞에 보면은 전광판이 있거든요. 네. 그 전광판에다가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대학, 네. 전북대학교 이렇게 네. 캐치프레이즈를 거의 매일 그걸 이제 올려놓고 네. 우리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전라북 도민들이 왕래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그 변화와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런 결과 이제 뭐 조중동을 비롯한 중앙 매스컴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매스컴들까지 서아무개가 네. 대학의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다. 아이콘. 이렇게 네. 이제 지칭을 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결과 한 8년 지난 뒤에 네. 그 저희가 8년 전만 해더라도 전국에 200개가 넘는 4년제 국립사립대학이 있습니다만은 네. 모 신문에서 그 대학을 평가를 계속 지금 30여 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순위에서 43위였던 것을 네. 그걸 8년 후에 네. 이제 탑 10 수준으로 올려놨고 네. 특히 국립대학이 41개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부산대 아닙니까? 부산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네. 때로는 좀 뒤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립대 중에서는 탑 탑이었네요. 수준으로 올려놓은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칭찬을 해주셔도 네.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배후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또 어떤 지자체가 있는가 하는 데 따라서 네. 엄청나게 그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사실
그 부산, 경남만 해도 우리 전북보다 인구, 산업, 네. 경제 모든 면에서 한 4배 내지 6배 정도의 그런 잠재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대 지역의 대표 대학에 우리가 맞서서 어깨를 나란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로스쿨을 유치했다든가 또는 익산대학과의 통합을 네. 이루어서 익산시를 또 대학의 이 사학의 명문인 원광대와 함께 네. 대학 도시로 만들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전국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을 네. 이제 교육부가 선정을 했는데 네. 거기에 한 번에 선정이 되면 4년씩이거든요. 저희가 2번 선정이 됐다든가 네. 하는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아마 그런 노력들 뒤엔 또 우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님의 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북대의 경쟁력이 또 높은 순위로 나타났거든요. 그 외에도 거둔 실적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그러면 네. 우선 교수 경쟁력, 그리고 직원 경쟁력, 학생 경쟁력, 크게 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교수 경쟁력이라고 하면 결국 연구를 얼마나 하는지, 양적인 거,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좋은 논문을 쓰는지, 질적인 거, 네.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건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이제 학생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이제 수업을 받고 또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생 나름대로의 실력을 얼마나 갖추는지, 네. 또 이제 직원 선생님들도 역시 교육과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쵸. 얼마나 서포트를 하는지, 그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경쟁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돼서 네. 가히 그 한국 대학에 이제 최근 20년간 모든 면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에 있는 대학 1위를 네.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통계는 2013년에 네. 중앙일보에서 네. 전국에 있는 대학 평가 관련 그 책임자 또 담당자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설문을 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연구의 양 그리고 질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많이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공모에 의해서 그 따오는 거예요. 네. 근데 국립대 최초로 1년에 연구비 1,000억 원 시대를 열은 대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교수 1인당 연구비 수주액도 이제 국립대학에서 1위를 여러 해 차지한 바가 있고, 네. 또 이제 정부에서 대학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공모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이 국립대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온 해가 여러 해 네. 있었을 정도로 발군의 실력을 나타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성과와 실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 또 리더십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죠. 이제 재임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성과, 이런 실적들에서 그걸 나타내는 리더십의 요체는 혹시 무엇일까요?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대학 중에서 전방위적으로 네. 가장 짧은 기간에 변화와 개혁을 많이 한, 네. 그리고 또 성과를 낸 그런 대학으로 이제 일컬어져 왔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변화와 개혁은 누구나 다 이게 반기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저항도 하고 반발도 하고 이제 그러기 마련인데, 네. 우리 전북대학도 그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구성원들 전체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제 그게 뭐 리더십이라면 리더십인데
저는 그것을 그 몇 개의 단어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겸손, 겸손. 섬김, 네. 그리고 경청, 예, 소통, 그리고 균형 감각과 조정 능력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전대는 교수가 1000분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네. 나는 총장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네. 그래서 저는 맞다. 이 1000분 넘는 분을 전부 총장님으로 내가 모시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리고 작은 목소리라도 귀를 크게 열고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처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14개 단과대학을 순회하면서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네. 열고 거기에서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새로운 정책, 네.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제 그런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네. 또 경청하면서 서로 때로는 뭐 한 5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끝장 토론식으로 간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들과도 정기적으로 대화를 했고 우리 직원 선생님들하고도 물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내에 여러 가지 그렇게 안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떠돌거든요. 네. 유언비어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더는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모든 걸 공정하게 또 처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또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또 첨예하게 네. 대립을 하고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항상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늘 어떤 법에 호소해가지고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법학도 전공했지만 네. 역시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가 취하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학생들이 또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총장님이었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또 재임 당시의 그 경험을 담은 위기의 대학, 길을 묻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책의 그 내용을 또 한마디로 혹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제가 출간한 네. 위기의 대학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변화 이 두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2006년 12월부터 8년간 우리 전북대학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가. 네. 우리 대학 교수, 직원, 학생 여러분의 분투, 노력, 일지를 제가 썼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는 그런 사실을 이제 절감을 했는데요. 네. 일찍이 찰스 다윈이 네.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역시 그런 내용을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미의 북서부 쪽에 보면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거기로부터 태평양상에 한 3,000km 떨어진 그 여러 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섬 외에는 주변에 또 다른 섬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외딴 섬의 대명사로 네. 되어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박물학자였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 해군의
해양 조사선을 따라서 거기 편승해가지고 그 섬에 도착을 해서 그 섬에서 사는 동식물을 채집을 해가지고 그 일반 육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이상스럽게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가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섬에서 채집한 그 새의 종류가 종류는 같은데 이상스럽게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부리가 어떤 것은 길고 또 가늘고 어떤 것은 뭉툭하고 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한 결과 그 섬에 있는 나무 열매가 네. 서로 달라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먹다 보니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 네. 이게 이제 착안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다윈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살아남는 종, 네. 품종은 그 힘이 센 종이 아니라 자기 주변 여건에 맞춰서 변화하는 종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맞다 이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전대도 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변화의 노력이 이제 나름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님의 그 변화에 발맞춰서 또 익산대학과의 통합을 성사시켰는데요.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있었죠. 네. 우선 그 대학 내부에서도 또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익산 쪽에 우리 전북대학교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단과대학을 하나 보내고 네. 또 거기에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과대학을 하나 신설하자. 네.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 캠퍼스를 발전을 시키자. 네. 그리고 이것은 그 익산 전체의 발전과 서로 손발을 맞춰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단과대학이 수의과대학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의과대학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 다음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수 수라든가 또는 학교의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네. 또 교수님들의 연구 능력, 실적, 또 학생들의 질 모든 면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네. 이렇게 가는 아주 우수한 단과대학인데 그걸 이제 익산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의과대학 내부에서 또 교수님들 중에 나는 생활 근거지가 그쵸. 전주인데 왜 우리가 익산으로 가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그 반발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설득을 하고 뭐 또 잘하는데 읍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익산에 사시는 시민들께서도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익산이 수의과대학을 보낸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게 좀 잘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약간의 이제 또 실망도 하시고 이제 수의과대학이 안 오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익산의 수의과대학을 저희가 완전히 이전을 하고 네. 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한 300억 정도 이상 그 수의과대학에 투자를 했고 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 한 400억 정도 거의 한 4,5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친환경 농생명 대학을 새로 거기다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익산에 이제 클러스터 식품 클러스터가 그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것과 연계를 만나서. 해서 이 익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학교도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쌍두마차로 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익산 시민들께서도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이제 사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맙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학 교육과 보통 교육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이제 보통 교육이라고 한다면 초, 중, 고
초중고에서의 교육을 말하는데 역시 초중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대학 교육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네.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대학에 들어온 학생이 이제 1학년은 교양과정이기 때문에 2학년에 가면 전공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 전공 과목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그 전공을 또 잘 살려서 나아가서는 취업까지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초중등 교육이 부실하게 되고 특히 기초학력이 부실하게 되면 예컨대 공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수학, 물리, 화학을 못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 전공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으면 네. 학과는 이미 이제 선택이 됐는데 네. 전공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공부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졸업은 다가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다 지원하지만 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공무원 시험. 네. 근데 그 공무원 시험을 이제 또 보게 되는데 거기에 매달리긴 하지만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결국은 졸업장은 겨우 딸지 모르지만 결국 이제 그야말로 백수가 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초중고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전대에서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잘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전대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극히 일부만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들어온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으로 분산돼서 지원을 하게 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외국 대학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정말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일,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전북의 초중고의 기초학력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전에 비해서 좀 부실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기본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을 네. 이제 전국적으로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온 통계가 있어요. 근데 네. 최근 5년간 중학교 2학년들의 기초학력 미달자, 이게 기본적으로 중학생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우리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제일 높다는 건 제일 기초학력이 부실하다는 얘기고 고등학생들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한 조사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거의 전국에서 꼴찌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우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초학력도 기초학력이지만 잘하는 학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도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월성 교육은 결국은 잘하는 애들이 더 잘하게 만들어서 그 국가적인 인재를 키워가지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전북 몫을 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통계를 보면 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신바람나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와 시스템의 네.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과연 우리가 지금 교육자인가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현실적 여건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자존감을
가지시도록 하면서 교권이 바로 서도록 이제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권이 약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권은 교권대로 이게 바로 쓰면서 또 학생 인권도 존중해주는 이런 그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또 그동안 여기에 맞물려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오셨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구, 네. 산업, 경제, 그리고 자원 어느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서 있다면 결국 문화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육에 힘써왔고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아까 나온 것처럼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애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서울성경 추세로 안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교육에 더 많은 투자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 당국만 가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학부모 또 나아가서는 지자체 전라북도민 전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육 입도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서로 함께 공유를 할 때 우리 전라북도 미래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전북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님의 교육 철학이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12번 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 폐해라고 한다면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노력했느냐, 자기 개발을 했느냐, 그 결과가 대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특정 몇 개 대학을 졸업하면 그 사람 인생 판도가 달라지는, 결혼도 달라지고, 결혼 상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노년 생활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이 전체가 달라지는 이런 구조. 이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중간에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소 철이 덜 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그랬든지 학업에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못 갔어. 근데 자기가 이제 어떤 생업이든지 그 종사하다가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이 뭐 누구나 가능하다. 그건 좀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인생 역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회. 저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조금 그러지 못하다 하는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만은 역시 그 생활에 어려운 학생들도 자기 꿈을 유감 없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또 교육 당국이 국가가 잘 보살펴서 이 어린이들 또 학생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엔 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 후원회장님을 맡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 무렵에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해서 아, 네.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이제 한 해 쉬고 들어갔고 또 이제 들어가서는 그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마쳤고 2학년 때는 학교 매점에서 또 일을 했고 그래서 더 이제 어려운 애들에 대해서 정이 가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현재 요즘에 청년 취업, 참 취업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매일 노력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좀 맞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기의 꿈을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네. 67세 때 계속 이제 발명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화재가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의 67년 실패는 이제 다 저 불과 함께 사라졌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 결과 3년 후에 축음기를 발명했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정신 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면 네.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제가 평소에 그 두 가지는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으로서의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내시고 열심히 합시다. 아자. 파이팅.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님께서 이제 퇴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이제 살아가실지 부분하고요. 전북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일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전북 교육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네.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미력이지만 우리 전북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전북교육의 변화 또 희망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